안녕하세요. 성동강진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재정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박민덕입니다. 성동강진교육지원청 학습공동체 제3분야 연수에 참석해 주신 강사님과 행정실장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3분야 연수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동강진교육지원청 이금자 재정과장님이십니다. 재산업무 담당자 지수진 주무관입니다. 경동초 변은영 행정실장님이십니다. 구이초 정상미 행정실장님이십니다. 금호초 이진빈 행정실장님이십니다. 자양초 김지현 행정실장님이십니다. 중강초 김경남 행정실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어렵게 모신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무원 직무 전문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정내용 과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이금자 재정지원 과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정지원과장 이금자입니다. 교육지원청 전문성 강화와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서 오늘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재산 분야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재산 분야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학교장은 군인 재산 관리관으로서 소관 재산의 운영과 유지 보존, 사용 허가의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소관 재산이 무단 점유,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오래전 개교한 학교의 경우 개교 당시 측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인지 학교 담장과 맞닿는 주택에 무단 점유 사례가 있어서 재산 관리에 대한 공동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에 무단 점유를 확인하는 방법과 확인 후의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기본 강의와 학교별 재산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으로 학습 공동체 연수를 계획하였습니다. 오늘 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학교에서 재산 관리의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사님의 재산관리 기본 강의 후에 학교별 재산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 교육 총괄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재산 분야, 국공유재산 그리고 채권 분야에 대해서 강사를 하고 있는 정내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란 무엇인가서부터 실태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태조사를 무작정 현장에 나가는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기 전에 사무실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 알아둬야 되는 것들, 현장에 직접 나갔을 때 대처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태조사는 크게 세 가지를 파악하기 위한 건데, 그렇죠? 만약에 점유자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토지인데 누군가 점유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점유자를 파악하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현상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 부분을 이제 간과하시는 담당자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죠? 계약 재산일 경우에는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실제 계약 내용대로 쓰고 있는지, 그렇죠? 만약에 주거용인데 영업용 재산으로 쓰고 있다라던가, 경장용인데 기타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다라던가, 그런 부분은 다 일방적으로 행정청, 관리청이 일방적인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계약서를 유심히 보신 담당자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저렇게 목적 외로 재산을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자라고 할지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그 개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5년 소급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계약 재산들도 실태조사를 할 때 놓치지 말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황 파악을, 그렇죠? 그런 계약이나 이런 게 없는 그냥 유휴재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재산들도 기본적으로 현황 파악은 해주셔야 된다. 실태조사는 저 세 가지를 파악하기 위한 업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국공유재산법에 매년 하게 되어 있고 그 재산을 자체적으로 분류를 해주셔서 성동강진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192필지를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나가줘야 되는 재산, 이거는 뭐 도로나 뭐 공원이나 현상유지가 계속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나가자 이렇게 분류를 내부적으로 해주셔서 그렇죠? 그렇게 실태조사 주기를 작성해 놓으시면 관리하시는데 편해지시겠죠. 자,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 각각 66조 44조를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차이점은 국유재산법에는 타인 토지 출입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공유재산법에는 그 내용이 아직 미비되어 있다라는 거 내용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교육부 재산을 만약에 실태조사를 가신다라고 하면 저 국유재산법이 적용이 되겠지만 그렇죠? 공유재산법을 공유재산을 실태조사를 나가신다라고 하면 저 타인 토지 출입에 대한 내용은 해당이 안 되신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실태조사는 항공 실태를 원칙으로 하지만 그 예외가 되는 현장에 꼭 나가야 되는 대상들을 말씀드리면 항공사진이 없는 경우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무단 점유가 있거나 현재 뭔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 담당자가 나가셔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과거에 그 찍어놨던 항공 사진이 그렇죠? 올해 다시 사용을 하려고 봤더니 항공 사진이 업데이트가 안 됐다 이런 경우 그리고 신규 수탁 재산일 경우에 신규로 우리 교육감 재산이 생겼다 그렇죠? 성동강진 교육청에 들어왔다 라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조사가 필요하십니다. 자, 그리고 실태 조사를 그러면 직접 현장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사무실에서 해야 되는 사전 준비를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항공사진입니다. 그렇죠? 항공사진을 보고 그리고 이 항공사진을 보면 과거와 현재 현상이 어떻게 달라졌구나 누군가 성질 변경을 했다거나 아니면 없었던 건물이 생겼다거나 그런 거를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특정할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인터넷에 보시면 토지 이음이란 사이트도 있고 일사편리라는 사이트도 있고 두 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토지 이용 계획원을 보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보셔야 될 게 그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지역이 뭐 일종 보통 주거 지역인지 뭐 상업 지역인지 이런 것들도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재산 관리의 측면에서는 그렇죠? 민원인들이 만났을 때 내가 일단 불화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정보를 아시게 되면 이 토지는 뭐 도로여서 매각이 안 됩니다 라던가 하천부지여서 매각이 불가합니다 라던가 그렇게 미리 정보를 알고 계시면 대응이 되시겠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우리 재산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토지 대장은 반드시 필요하시고 그리고 인접지에 대한 그렇죠? 선으로 맞닿아 있는 그 인접지에 대한 그렇죠? 토지가 있을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등본과 토지 대장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고 실태 조사를 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적 불부합지라고 되어 있는데 축적이 맞지 않고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가 없는 재산을 지적 불부합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 문의를 하셔서 현재 지적 재조사 사업 준비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이 언제 끝나는지 끝난 이후에 현장 조사를 하셔도 늦지 않으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현장에 직접 나갑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는데 보시면 현장에 나가서 재산을 볼 때 도심 지역이시기 때문에 보통 그렇죠? 항상 웬만하면 우리 재산이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사진에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으십니다. 그렇죠? 그 도로 한가운데 쓰셔가지고 그 재산이 있는 거를 그냥 정면으로 바라보고 찍으시면 그 재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평면적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재산에 갔다 와서 알겠지만 그렇죠?
다른 담당자나 아님들이나 결집권자들을 보셨을 때 이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가급적 사진을 촬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도 인접지도 같이 옆에 표현을 해주시는 겁니다. 인접지가 있을 경우에. 인접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소유주까지 파악을 해주셔서 실태조사상에 나타내 주시면 좋으시다라는 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고요. 한눈으로, 한 장으로 사진 표현이 힘든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뭔가 이슈가 있고 점검이 필요한 부분, 실태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사진을 촬영하신 다음에 전체 항공사진 위에다가 저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건물로 무단점유가 의심이 된다 할 경우 인접지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주변에 건물에 가셔서 저렇게 측량점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측량점이 있다라는 거는 추가로 우리가 점유가 의심되더라도 측량을 굳이 비용을 안 들여서 점유다 아니다를 파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측량점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자라는 거고요. 교육청에서 토지 현황도를 작성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지적도 형태의 토지 현황도를 작성을 하십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가지고 계신데 이것도 관리 측면에서는 저렇게 작성하시는 거는 좋지만 뒤에 보시면 이렇게 현장 사진을 항상 찍으셔서 웬만하면 항공 사진도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굳이 담당자께서 그 그림을 그리시는 건 좋지만 그림이 꼭 지적도하고 맞을 필요는 없지만 항상 어디가 문제가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 그렇죠? 그다음에 분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거를 표시를 해주는 게 좋으시다. 그게 실태조사의 목적이고, 그렇죠? 지적도하고 똑같이 그림 잘 그리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분쟁이 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점유자는 누구이다 라는 것처럼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실태조사를 다녀와서 무단점유가 발견됐을 경우에 무단재산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킬 수 있는지, 그렇죠? 무단점유 재산을 관리하는 이제 방법을 한번 볼 텐데, 자, 개인 소유의 건물로 점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요한 게 국공유재산상에 있는 건물은 다 거의 대부분 99%가 등기가 없는 건물일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 무허가 건축물 대장 동시에 재산세 과세대장을 같이 발급 요청을 하시고, 그렇죠? 해당 국유지나 공유지 지번 안에, 그렇죠? 이 필지상의 무허가 건축물 대장 또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발급 요청한다 라고 해서 공문 형태로 보내주시고, 만약에 그게 없을 경우에, 저 두 개가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불법 건축물이 되겠죠. 예. 그리고 그렇게 파악을 해주시고, 항상 그 건물로 점유한 경우에는 배타적 사용 여부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참고로 건물 안에 있는 주거부지 안에 있는 텃밭은 경작용이 아니다, 그렇죠? 안에 경작용은 주거용은 2%고 경작용은 1% 요율이어서 간혹 가다가 그걸 알고 싸게 하려고 그렇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나눠서 해주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죠? 주택부지 안에 있는 텃밭은 그냥 주택부지다라는 거. 다른 용도별로 항상 그 사실상 지목의 형태로, 현재 아무리 지목이 전이라고 하더라도, 지목이 전이어도 현재 포장이 돼서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면 항상 대지의 형태로 그렇게 사실상 지목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이제 국가가 지자체 재산을 점유한 경우, 그리고 지자체가 국가 재산을 점유한 경우,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도 조금 이슈가 되시겠지만 지자체 간에 점유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면, 자, 국가와 지자체가 상호 점유한 경우에는 오히려 상호 교환이나 이런 협의를 통해서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상계 처리를 해주시고, 그렇게 정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신 다음에 처리를 하시는 게 효율적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지자체 간 점유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12조에 회계간의 재산 이관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지자체 간 재산 이관이 해당되는 건 교육감 소유의 토지와 교육특별회계상의 토지와 그다음에 서울시, 그렇죠? 서울시 광역 지자체장의 재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계간의 재산 이관이 그 경우에만 가능하고 기타 기초자치단체 소유의 재산, 구유지 네. 나뭐 네. 그 밖에 그런 재산들은 똑같이 회계간의 재산 이관은 해당이 되지 않으시고 매각을 하셔도 매각 절차를 밟으셔야 되고 사용료나 이런 기타 네. 비용 부분이 발생을 하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변상금의 법률적 성질 그리고 변상금 부과를 하실 때 유의하실 점을 보고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상금이란 기본적인 사용료율을 100이라고 보면 20%가 할증된 금액,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법률적 성질을 보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거, 변상금 부과는 변상금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라는 거. 저 말이 뭐냐면 대법원 판례에도 있지만 우리가 무단점유자가 발견된 즉시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과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변상금의 성립과 행사는 그 권한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대원칙은 그겁니다. 점유한 사람, 점유자, 무단점유 행위자에게만 변상금이 부과가 돼야 된다라는 거. 변상금이 이제 확정 부과가 될 때 민원인 분들이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변상금은 우리가 국유지일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그리고 공유재산일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최장 5년 소급 부과가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많은 이의 신청 서류나 민원인들 상담하실 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태조사서부터 사무실에서 준비 단계부터 실태조사를 직접 나가고 그다음에 무단점유 재산을 발견했을 때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변상금은 그렇게 해서 부과된 변상금은 어떻게 법률적 성질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짧게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를 감사합니다.